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고민이니까요. 청춘 실현 극복 방송 시즌 2 뭐죠? 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시즌 2까지 하고 1회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몇 년 만이래? 몇 개월 만에 만났죠? 한 달? 예. 한 달 한 달 만에 반? 네, 한 달 반 만에 만났습니다. 한 달 반인데 카메라 이렇게 앞에 세 대가 있지만 별로 전 지금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내추럴해요, 저 지금.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지금 되게 내추럴한 상태인데 별론가?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네, 진행자 윤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라프입니다. 2주 동안 좀 2주인가요? 한 달인가 아무튼 잘 지내셨어요? 별일 있으신 거 뭐? 뭐 특별한 일 없고 아직 책을 못 썼습니다. 그렇게 그때 책 써야 한다면서 3월 달에 시작해달라고 오늘까지 다 쓰신다고 네, 하셨는데. 부탁을 하셨는데 네. 어디까지 쓰셨어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뭐 했어요, 선생님? 왜 바쁘셨어요? 많이 그거 말고? 바쁜 일도 있었고 제가 설날이 있는 걸 계산을 못해가지고 설날도 글을 다 이제 쓴다고 배치하는데 설날이 탁 빠지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강의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못했습니다. 이번에 강연 뭐 하신 거 뭐 올라왔던데 뉴스에 나왔던데 노동자 경남 쪽 네네네네 통일 뭐더라 그거 했었고 어저께도 갔다 왔고 뉴스가 아무튼 나셔가지고 전 인터넷에서 선생님을 뵀습니다. 내일도 봤죠, 언니? 내일 모레 계속 지방입니다. 어디로 가세요 이번에는? 내일은 저기 충청도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내일 두탕. 아이돌 스케줄이시네요. 행사를. 이러다 비행기 타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태은 언니는요? 저도 뭐 잘 지냈습니다. 잘 먹고요. 어제 영화 보셨죠? 네, 남자랑. 편집해주세요. 조용히 해. 알겠습니다. 네, 킹스맨을 봤다고 어제. 네. 네, 어떤 분이랑 같이 봤대요. 네, 킹스맨을 봤는데 킹스맨 재밌었어요, 언니? 아, 별로더라고요. 그쵸? 너무 킹스맨 이렇게 너무 사람 목숨을 하찮게. 아, 그래요?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B급 영화 중에는 사람들이 재밌었다고는 하는데 막 이게 말하면 스폰가? 아니, 목이 팍팍 날아가는데 그거를 폭죽 터지는 것처럼 효과를 내서 몇백 명 목이 팡팡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대박. 그니까요. 근데 어차피 이건 편집이니까요. 그러니까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아, 그런 영화구나. 네, 저는 버드맨을 봤어요. 무슨 영화예요? 버드맨을 봤는데 버드맨이 제가 남자친구랑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 버드맨이 원래 제가 생각해보니까 뉴스에 한번 났었어요. 뭐냐면 여자 주인공이 초반에 막 욕을 이제 하는데 fucking dead 꽃에서 김치 냄새가 나요. 이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비하 발언, 비하 대사라고 뭐 그게 근데 노미네이트 된 영화고 되게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영화래요. 근데 아무튼 fucking dead 뭐 김치 냄새가 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보지 말자 뭐 불매 뭐 아무튼 그런 식 보지 말자는 영화로 있었는데 그걸 제가 봐놓고 까먹고 남자친구가 보라고 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를 듣는 순간 그때부터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다가 쭉 보는데 약간 뭐 음향이나 영상미 같은 건 역시 뭐 노미네이트 된 거라서 그런지 되게 좋았는데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영화 보고 하품한 적이 2번 있는데 처음은 슈퍼맨 리턴즈를 보고 하품을 했고 그 다음이 버드맨을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네, 카메라 정면으로 보고 얘기합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네, 저는 그 영화는 비추, 네, 하품을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열린 결말인데 결말도 잘 모르겠고 네, 아무튼 오랜만에 영화 봤는데 별로였습니다. 결말은 좀 이렇게 닫아줬으면 좋겠어. 네, 그러니까 좀 닫힌 결말이 좋아요, 저도.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영화. 네, 그쵸.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영화. 그쵸, 재미없어요, 정말. 네. 그리고 저, 졸업을 했습니다. 짜잔! 네, 클로즈업은 하지 마시고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드디어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성명이. 근데 제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 저랑 같이 졸업한 친구 언니 건데 일단 이 학위 증서를 어쨌든 받았다는 걸. 네, 와! 그리고 여러분 저 국가고시 합격을 제가 그때 합격이 되기 전에 방송을 했잖아요. 시험 방송을. 근데 합격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그 시험 방송 때 합격하면은 뭐 한턱 쏘기로 하지 않았어요? 오늘 갑시다! 다들 시간 되세요? 오늘 밤샐 준비 되셨어요? 안 됐죠. 안 됐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2주 동안 다 잘 지내신 걸로 하고요. 영상 방송이 나갔잖아요.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안 봤는데요.
아 이거 대본을 맹구 언니 좀 대본을 출연자들 성향을 파악해서 대본을 써주세요. 이 언니도 안 봤죠? 아, 저는 빨리 감기로 봤습니다. 아 이거 왜 써놨어 대본 아무도 안 봤는데 전 봤습니다. 아, 네. 전 봤는데 영상 방송 일단 제가 너무 여기가 태은 언니가 원래 워낙 얼굴이 작아서 뒤로 가 정면인데도 제가 너무 크게 나와. 이봐봐 내가 너무 크게 나와 여기가. 여기 허벅지가 너무 두껍게 나와서 다이어트를 잠깐 고민했다가 다시 그냥 철회를 했고요. 확실히 근데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음향으로 듣기보다는 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사실성이나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방송 전에 투덜투덜 되잖아요. 화장하면서 막 옷 밝게 입고 와라. 하지만 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 네, 진동이 왔네요. 네, 오늘은 1부, 2부 방송을 녹화하는데요. 네, 1부 방송은 사회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뭔가 제목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회 이슈에 관련된 그런 제목 뭐 있으신가요? 사회 이슈. 여기 이슈. 아, 샤회요? 사회 이슈. 사회? 여기 사회 이슈. 이슈, 여기 이슈? 근데 선생님 어떠세요? 그냥 알아서. 네. 사회 말고 샤회로 하죠. 샤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나왔네요. 샤회 이슈, 여기 이슈. 이렇게 넘어가면 되나요? 죄송합니다. 좋은데? 이걸로 해주세요. 샤회 이슈, 여기 이슈. 이렇게 하면 바로 넘어가. 알겠어요. 나만 웃어 짜증나. 아니, 너무 민망해서 그렇죠. 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샤웨 이슈, 여기 이슈. 네, 자 도입 이슈. 우리 간통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 요즘 핫 이슈였잖아요. 그쵸? 네, 그게 한 일주일 됐죠? 1, 2주 됐죠? 나온 지가. 그래도 꽤 된 것 같아요. 간통죄 네. 폐지가. 그래서 저희 동아리 안에서도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정말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저는 맨 처음엔 그걸 보고 나서 일단 그 헌법 재판소 자체가 예전에 너무 요 초반에 그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인해서 해산 그거 맞다고 한 걸로 봐서 얘네들 이번에도 좀 그냥 왠지 그냥 이미지가 헛짓거리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뭔가 여자로서도 간통죄 폐지를 하는 게 뭔가 정서상 안 맞는 거예요. 제 정서랑.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또 끼의 남자 어떤 오빠들은 되게 막 그거 잘한 거다. 법학과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되게 잘한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아무튼 논란이 있었는데, 네, 맹구 언니 질문을 한번 여기 써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맹구 언니가 이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 결혼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고 강제하는 효과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의심을 제가 하고 있는 건가요? 간통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질문은 거꾸로 얘기하면 결혼이 간통죄 때문에 유지된다고 얘기한 거랑 같은데요. 어떻게 간통죄가 있으면 결혼이 유지됩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말문이 막혔어. 그건 아니죠. 그 간통죄가 있어서 결혼이 유지되는 건 아닌데 사실 간통죄가 있으나 없으나 헛짓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제 심보가 못 돼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았으면 하는 좀 그런 놀부심보라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놀부심보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법이 최소한으로 사람의 이런 거를 규제를 하고 인간이 그 안에서 뭐 주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입장이 또 강하잖아요. 법학가 분도 그런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마 이런 입장이 좀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왠지 저는 그래도 좀 섭섭하더라고요. 이게 폐지가 되는 게. 맞네요. 섭섭함. 그래. 근데 왜 섭섭해요, 그게? 그냥 뭔가 여자로서 저는 그래요. 여자로서 지켜지는 여자를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법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여자를 보호해주는 법은 간통죄가 여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남녀 아니었죠. 모두를 근데 남자가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통죄로 혜택을 본 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대요. 그래요? 네, 저도 왜요? 오늘 그걸 이제 들은 얘기인데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된대요. 네. 그거 하지 않고 고소를 못 한다는데 또. 그럼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바람을 폈는데 이혼하기 싫어요. 그럼 간통죄 고소를 못 해요.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바람 피우면 바로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그러면 이제 간통죄로 고소도 하고 이혼도 해서 자기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통죄를 이용해서 득을 본 건 여태까지 사실 남자들이 더 훨씬 득을 이것도 많이 새로운 받고 사실이네요. 실제로 간통죄 고소가 남자들이 더 많이 했답니다. 예. 그래서 이 간통죄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녀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약에 평등한 관계예요. 그러면 이제 뭐 남자가 배신했어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놈을? 혼내요. 싫어해요. 혼내고 네, 혼내죠. 혼내는 최대 혼내는 건 뭘까요? 법이 아니라 헤어지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헤어져도 벌을 받아야죠. 그 벌은 민사로 충분히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아, 그쵸, 네. 이혼 소송 걸고 손해배상 걸고 뭐 해서 민사로 가면 오히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형법의 힘을 빌려서 처벌을 할 이유는 없죠. 여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 간통죄라는 게 사실 언제 나온 법이냐면 여자가 힘이 없을 때 버림받는 게 무서워서 남자를 좀 붙잡아 놓으려고. 아 그래요? 네, 옛날에 이제 그런 취지가 좀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여성들이 좀 싫어하는 게 옛날에 이제 남자들이 이제 뭐 여자 놔두고 바람 피면 응징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간통죄가 있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걸 협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못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해버리면 이혼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못 하고 간통죄로 할 거야. 최악의 경우에 그럼 이제 남자는 이제 힘 있는 남자 뭐 이제 예를 들어 공직자라든가 이러면 그럼 망신당하니까 이제 알았어 앞으로 안 할게 이런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녀가 그렇게 뭐 여자가 남자한테 매달려 사는 시대도 아니고, 그죠? 오히려 남자가 여자한테 매달려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런 시대에서 간통죄라는 선생님도 네, 저도 약간 그쪽인데 그 간통죄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법학과 오빠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관계는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 규제할 수 없죠.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완전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마음이 떠나서 간통을 할 정도면요 헤어져야죠. 근데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네. 간통이라고 하는 게 헤어지고 나서 서로를 안 만나면 그건 간통이 아니고 그냥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있는 상태에서 비밀로 그런 다른 제3자와 불순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헤어질 마음이 충분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거는 좀 이게 마음이 떠났다보다는 그 사람의 사상적인 거나 도덕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저는요 뭐 형으로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하면 뭐 그런다고 해서 안 하진 않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상대방 당한 사람의 입장 남편이 간통을 했다거나 부인이 간통을 해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의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걸 한다고 마음이 달래질까요? 그게 마음이 막 달래진다기보단 에라이 나쁜 놈아 너 한번 벌이나 좀 더 받아봐라 막 이런 좀 심보인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혼 관계가 평등하지 않으면 배신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를 일단 입긴 입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기만하고 속이고 마치 바람을 안 피는 척하면서 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을 주고 싶다. 그래서 저는 최대의 벌이 헤어지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단 속이고 바람을 폈다는 거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혼 생활 난 너랑 못하겠다. 너 같은 위선적인 인간하고는. 그거 이상의 처벌은 사실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받고 하면 되는 것이지 형사처벌 꼭 해서 감옥에 잠깐 보냈다 왔다 한다고 그가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부관계가 정상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정도의 부부관계라면 이미 파탄 난 겁니다. 어느 쪽이든 배우자를 속이고 바람을 핀다 하면 이미 파탄난 부부관계라고 봐야죠. 그건 네. 법으로 규제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이 게 아니죠. 와, 이런 선생님이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런 얘기를 그 오빠한테도 듣고 선생님한테 두 번째로 듣는데 아직까지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뭔가 약간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차차 바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그 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연애할 때 배신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심리적인 거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맞아,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정말 심해요. 뭐 누군가가 배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저를 한 대를 때렸어요. 그럼 최대 이 사람한테 벌은 이와의 인간관계를 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대를 때렸으니까 두 대라도 때리고 인간관계를 끊고 싶은 게 좀 저같이 좀 심보가 있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간통죄도 저도 그런 입장에서 자꾸 대입하니까 뭐 폐지가 조금 아쉽다라는 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 간통죄 또 얘기하면 또 1시간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가 또 2시간의 방송을 끝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입 이슈였고요. 핵심 이슈로 요즘 진짜 핫 이슈죠. 네.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 공격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윤택 언니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네. 얼마 전 마크 리퍼트 주한미 대사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데요.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갑자기 달려든 중년 남성이 그 25cm의 과도로 오른쪽 안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그었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진보 성향 문화운동 단체 우리마당 대표인 김기종 씨인데요. 김기종 씨가 현장에서 경찰한테 붙잡힌 뒤 나는 오늘 테러했다. 전쟁 훈련에 반대해서 만든 유인물도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좀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 이 김기종 씨가 이날 리퍼트 대사를 초청한 민화협 회원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윤택 언니부터. 사실 많이 의견이 갈리죠. 좀 김기종 씨가 하는 말은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상 전쟁을 하라라는 게 비정상적인 거지 어떻게 평화를 지키자라는 게 비정상적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지만 그 행동이 과도하기 때문에 많은 이런 대중들에게 좀 등 돌리고 많은 대중들이 좀 등 돌리고 있지 않나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굳이 이 사람이 찔렀다 안 찔렀다 행동에 과도하다 안 과도하다를 떠나서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흘러가는 방향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이후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좀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선생님은요? 네, 이제 김기종 씨가 일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일탈 행동일 수도 있겠고, 근데 그분이 또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전반적인 문제, 이제 북미 관계라든가 한미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하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결합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테러냐 이게 공격이냐 그다음에 폭력이냐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 의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평가가 돼야 될 문제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들의 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이제 주장이었다 하는 점에서 이제 지탄을 받는 것이고요. 이제 김기종 씨가 만약에 그 정상적인 인간이고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려고 했고, 그래서 미국을 거의 적대적인 전쟁 상대로 여겨서 무장 조직을 만들어서 공격을 했다 그러면 그건 전쟁 행위를 한 거죠. 그럼 이제 미국한테 폭격받으면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그냥 완전한 개인으로서 그냥 이제 자기 의견을 피력하려 하다가 우발적으로 칼질을 했다라고 이제 스스로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참 명분이 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거기서 유인물을 뿌리고 이제 자기 주장을 개진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개인 행동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김기종 씨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과거의 배경도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분이 운영하던 우리마당에 괴한들이 침입해서 여성 의원들을 성폭행하고 또 서류를 탈취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됐죠. 이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정신적으로 계속 여러 이제 문제를 일으키다가 그게 누적된 상황에서 이제 폭발하는 이제 돌출 행동으로 폭발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분을 치료를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잡혀 들어간 건가요? 잡혀 들어갔죠. 빵에 들어가요? 빵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나요? 사실 정신감정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신감정 이상하다는 증언이 계속 있었고, 주변 사람들 말로도 굉장히 못 알아본다. 네, 못 알아본다든가 조울증이 있었다라든가 여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신감정을 일단 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일단 치료소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상화를 시키는 게 우선일 것이고, 만약에 완전한 정상인이다 그러면 이제 법의 처벌을 어쨌든 받아야 되겠죠.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마당 사건이 2007년도에 좀 발생을 한 걸로 2007년이에요? 알고 있는데 그때 80몇 년, 80년
2007년에 분신. 2007년에 분신을 하셨구나. 예. 네. 바고 해결이 안 되니까 2007년에 이제 김기정 씨가 분신을 하셨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유서에서 왠지 국회와 정부는 이를 숨기는 것 같다라는 거를 쓰고 분신하신 거 보면 그 당시에 분노가 계속해서 쌓이고 하다가 좀 이런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좀 터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김기동 씨가 테러가 아니라 폭력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네, 폭력. 현재로서는 테러란 증거가 없죠. 뭔 차이죠? 아까 얘기하신 것 그러니까 중에 미국 같은 나왔네요. 경우에는 이거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국무부에서 폭력행위라고. 어택, 공격, 폭력으로. 테러란 말 전혀 안 썼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이걸 테러라고 쓰는 거예요. 네, 그것도 맞아요. 대통령이 나서서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미국에선 전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했던 건 왜 이렇게 다 웃기지? 그러니까 웃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입장이 많이 달라요. 미국은 이거를 그냥 개인의 일탈 행동 정도로 지금 치부하고 있고 또 이제 정신 이상자의 돌출 행동 아니냐 정도로 이렇게 개인적인 우발 사건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공안 사건, 그러니까 종북몰이의 이제 좋은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몰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뉴욕타임즈에서는 그걸 비판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한국 정부는 이거를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포트 대사에 대한 동정이 압도적이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오버하니까 한국 국민들이 이건 오히려 반감. 그래서 한미 동맹에 오히려 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할 정도로 외국에서도 지금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정권이나 이런 사람들 참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지나가다가 뭐 이제 어떤 정신병자가 개패 죽이면 종북이라고 모는 형국인데 그렇게 몰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소영웅주의자의 말도 안 되는 그냥 개인적인 행동일 텐데 이 사람은 영웅시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뭐 반미를 외치고 한미 동맹을 깨기 위해서 칼까지 들고 했다 그러면 이 사람 영웅 아니에요? 사상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상범으로 격상시켜 주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미국이랑 한국의 그런 입장 차이가 다른 거군요. 네, 지금 입장 차이가 있어요. 확실하게. 미국에서 좀 불편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몰고 가는 걸. 폭력행위. 아, 네. 이걸 그랬잖아요. 네. 내가 맞았는데 옆에서 오버하면은 더 민망해지는 상황이.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허핑턴 포스트 네. 허스트 허핑턴 포스트 맞을 허핑턴 포스트 맞죠? 죄송합니다. 무식했네요. 허핑턴 포스트? 아니 거기서 뭐지 너무 이제 더 못났겠다고 그 리포트 대사가 오히려 더 이제 불편하다고 이렇게 그런 기사가 떴던데 그 밖에서 너무 막 잔치하고 병문안이 이러니까. 너무 많이 와서. 네, 병문안 너무 많이 와서 아무튼 네. 그래서 너무. 근데 전 참 대사님한테 좀 죄송한 게 그 칼 맞은 것도 죄송했는데 약간 더 죄송한 것은 빨리 태어나게 만든 것. 결국 오늘 못 견디고 태어나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오늘 손 흔드셨던데. 그러니까 왕쾌가 다 돼서 태어났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태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부채춤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밖에서 자꾸 자기 낳으라고 부채춤 추고 뭐 이상한 네. 식의 무당 같은 것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개고기까지 들고 와서 줬다잖아요. 미역국이랑 개고기 네, 들고 개고기를 줬는데 갔다고. 이분이 또 애견가랍니다. 개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입원하시기 직전까지 개랑 노는 사진이 이렇게 인터넷에 있을 정도로 개를 좋아하는 분인데 그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개를 들고 와서 먹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는 지금 독사를 들고 올지 다음에 뭘 잡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도 다 이제 편하게 못 받고 빨리 태어나게 된 이게 참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규정한 대로 개인적인 그냥 폭력 행위로 규정했으면 그냥 몇 명 쾌유를 빌고 편안하게 쉬다가 나오시면 되는데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참 그런 점에서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조카 공화당 총재 단식 기도 들어가셨던데요. 여동생의 남편 제부. 네, 제부죠. 제부. 제부. 저 그분은 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유민이 아빠 김용호 씨가 단식을 하셨잖아요. 한 46일 정도.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단식의 뭐 진정성에 대해서 우롱하면서 자기는 실험 단식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 국가적인 재난, 우리 국가의 그 희망인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승객들이 수백 명이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롱하고 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사죄한다. 쏘쏘리. 네, 맞아요. 전 너무 이게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제 이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명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예전에 청나라 사신한테도 이렇게 굽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좀 창피하더라고요. 같은 국민으로서. 네, 아니 뭐 우리 애가 오늘 밥 먹는데 아 아빠 쪽팔려 죽겠어 이러더라고. 부채춤 췄다면서요 그 앞에서.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청소년들도 그렇게 좀 보는 것 같고 네. 이제 미국 사람들도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많이.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심리란 게 그래요. 뭐 누가 나한테 와서 정말 나를 존경한다, 좋아한다 얘기해주면 그게 싫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 나를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사람이 정상인이야 기쁜 거지. 네. 마시간 인간들이 와서 광신도. 광신도가 와서 막 나를 숭배하면 굉장히 싫거든요. 맞아. 그리고 또 매달려서 그냥 뭐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안 보일 것 같으면 징징대고 울고 그런 사람은 좀 피곤하거든요. 그런 사람 싫어요. 맞아.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꼬봉이라도 그 대장이 좋아하는 꼬봉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선을. 그렇죠.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장수가 볼 때 유비가 좋아했던 게 누구겠어요? 관우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용맹하고 정말 인품이 있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와가지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유비 질질 끌려다니면서 막 살려주세요 이런 놈을 유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인품이 있어도. 맞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대방한테도 참 뭐랄까 대접을 못 받는 행위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적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태어나셨으니까 뭐 더 이상 그런 거 볼 일은 없겠죠. 네, 통일 콘서트 테러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쵸. 네, 예전에. 네, 그게 테러죠. 그쵸. 그게 네. 정말 테러인데 통일 콘서트 테러에 대한 대응과 미대사 습격, 그 어떻게 대한 상반된 대응에 대하여 좀 그것도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도 들어보니까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엄마 부대가 엄청나게 그때 그랬잖아요. 마크 리포트 대사 할 때 막 시위하고 집회하고. 근데 세월호 때는 그 사람들 똑같이 나서서 막 우리가 거기 여행 가라고 했냐 이래서 똑같은 그런 반대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반된 대응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일단 통일 콘서트 테러에 대한 대응의 상반된 모습. 자, 이것도 이제 테러냐 아니냐 규정하는 건 이제 복잡한 일인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테러는 전이에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네. 하냐면요. 테러는 민간인 공격을 테러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전쟁 상대에서 군인을 공격하는 건 테러라고 안 해요, 잘. 그리고 특히 이제 군대와 군대끼리 교전하는 거는 테러라고 안 하죠. 그건 전쟁이죠. 그쵸.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비무장 민간인을 공격하는 행위가 보통 테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리포트 대사가 좀 복잡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민간인은 아니니까 네네네. 복잡한데 어쨌든 이 통일 콘서트는 100% 민간인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죠? 네. 그 100% 민간인들한테 사제폭탄을 던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폭탄이고. 그러니까 다수를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또 던졌어요. 한 명의 과도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테러로 규정하기에는 완전히 더 테러. 적합한 네네. 폭력이었고 네. 리포트 대사건은 테러로 규정이 참 어려운. 그래서 미국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네네. 이런 쪽인 거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통일 콘서트가 더 큰 의미의 폭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처벌 이뤄졌죠. 황선 씨 구속되지 않았어요? 아니요. 말고 가해자가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자가 처벌을 가해자를 받는. 처벌 안 받았어요? 네, 안 가해자는 학생인데 나왔을걸요, 지금? 나와서 일베라는 그런 또 사이트에다가 자기 나왔다고 인증을 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또 이것도 어느샌가 수그러들었죠. 진짜 대박이구나. 나 이건 몰랐어요. 이제 테러를 당한 사람이 이제 구속된 경우도 황당하지만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라면 모든 폭력을 반대한다고 선언을 했어야죠. 그쵸.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념이 뭐든 어떤 것이든 간에 불문하고 폭력 행위는 근절하겠다.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야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제일 먼저 한 말이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테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종북 좌파 본인들이 얘기하는 종북 좌파는 그 테러해도 된다. 그러니까 테러를 해야죠. 종북이라고 하면 북이 지금 전쟁 휴전 상태죠. 지금 선배님. 그러니까 테러를 해도 괜찮다. 네, 이 그렇죠. 집단은 괜찮다. 거의 그런 뉘앙스를 풍기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이번에 리포트 사건이 터졌을 때는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라 이랬어요. 또 그래가지고선 참 이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거죠. 한미 동맹이 카타칼로 깨질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카타칼이 과도였어요? 네, 과도. 과도로 깨질 수 있는 거구나. 한미 동맹이 그렇게 위태로운 것이고 허약한 것이었냐? 네. 이런 이제 비아냥이 나오는 거죠. 그걸 한미 동맹의 테러라 그랬으니까. 미국에서도 뭐 황당한 거고 도대체. 근데 이 종북
좌파 이거 얘기는 보수 진보를 굳이 나누는 게 웃기지만 네. 그걸 떠나서 다 네. 아까 맹구 언니가 보내준 그 사진도 봤었는데 나름 보수라고 얘기하는 종편 신문이라든지 진보라고 얘기하는 한겨레에서도 네. 기사 제목이 베껴놓은 것 같이 똑같더라고요. 뭐 네. 극우 민족주의, 뭐 종북 좌파 이거는 뭐 종편이 하는 얘기고 네. 이게 진짜 민감한가 봐요. 그 종북 좌파라는 게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그 전단지 알바를 얼마 전에 했는데 네. 상계동 아파트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붙었거든요. 네. 근데 아침 시간이어서 밑에 신문이 다 깔려 있는데 한층은 진짜 조선일보가 거의 90%를 보더라고 조선일보를. 근데 거기에 종북 좌파 이 첫 기사가 딱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정말 진짜 민감한 문제고 얘네들이 먹잇감을 참 잘 물었구나.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아무튼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이번 사건을 모두 이 진보 진영을 다 종북이라고 규정하면서 함께 수갑 채워가지고 다 이 골로 보내버리려는 좀 그러니까 뭐 이런 이게 너무 근데 그게 역사적인 아닌가. 어쨌든 제가 계속 강력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색깔 공격이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처음 나왔던 말은 이제 빨갱이란 말이었어요. 네, 네. 그렇죠, 빨갱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무조건 빨갱이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말 자체가 워낙 좀 미개한 느낌을 주고 야만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남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다음부터 빨갱이란 말을 안 써요. 그 뭐를 썼냐면 친북이란 말 썼어요. 친북. 네, 그래서 친북 좌파 뭐 이런 식으로 네. 친북 용공 세력. 그래서 친북이란 말 계속 썼거든요. 80년대만 해도. 그런데 또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하고 북쪽이랑 노 전 대통령이 또 방북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북쪽이랑 어떻게 지냈을까요? 잘 지냈죠. 네. 우호적으로 네.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막 가고 그러니까 뭐막 교류를 했단 말이죠. 들락날락하면서 그 민주정부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친북 좌파가 다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북 좌파라는 말이 욕이 아니게 된 버린 거죠. 네, 너무 네. 많이 이제 그런 쪽의 행동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행동을 하면 친북 좌파로 때릴 수가 있었는데 대통령서부터 이제 집권자들까지 예. 다 해버리니까 친북 좌파가 욕으로 쓸 수 없게 돼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또 고안해낸 말이 이제 종북 좌파. 종북 좌파 좀 세게. 그러니까 친북하고 뉘앙스가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종북은 그냥 북을 우호적으로 대하면서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세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도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게 햇볕 친북인 거죠. 그게 친북이에요. 네. 그러니까 햇볕 정책 다 쓰고. 그러니까 친북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세게 뭐 북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다 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맹목적으로 북을 추종한다 한다는 뉘앙스로서 이제 종북이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공세를 하는 거죠. 계속. 근데 이게 마음이 아픈 게 정치적 이념이 다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국민이라고 하면은 한 국가의 수장은 이 모든 걸 품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좀 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는 아쉬움이 좀 나더라고요. 우는 줄 알았어요. 아까 미숫가루가 맞아요. 그래야 되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종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종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박이죠. 종박. 종박이요. 종북의 반대말은 종박이잖아요. 박근혜? 네. 박근혜를 안 따라가면 다 종북이 될 수 있는 세상이니까. 근데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북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요. 없지만 설사 있다 해도 놔둬야 돼요. 그게 사상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고. 근데 왜 그거를 국가가 개입해서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제가 그래서 간통법도 반대하는 거예요. 법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 땄다 쳐도 결국 그냥 자생적으로 국민들에 의해서 순화가 되게 놔둬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진보당 해산시켰단 말이죠. 네. 뭐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그때 내외신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외신 기자 물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상의 자유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쪽으로 자유민주주의라고 네. 하면서 그때 박근혜가 그 놀라운 말을 했어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그랬어요. 보안법? 보안법이 특수성 남북관계의 대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했겠죠. 자, 근데 그 논리가 바로 파시스트들의 논리예요. 히틀러가 어떻게 했어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과 사회주의자들의 책동.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유대인은 곧 사회주의자입니다. 똑같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히틀러가 얘기한 건 거예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게 유대인 때문이에요. 유대인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서 독일은 파시스트 체제가 됐고 파시즘 체제가 된 거고 결국 인류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논거가 바로 특수성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그렇게 특수성이 당당하신 분이 왜 인권위가 유엔에는 이걸 보고를 안 했냐고요. 진보당 해상을 왜 보고를 안 했냐고요. 그렇게 당당하다면.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바로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 특수성에 있어서 제한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인류 보편 권리예요. 특수성으로 어떤 특수성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그걸 특수성을 들어서 제한하면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파시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번에도 그 얘기 했던가요? 그런 얘기야. 그러면 종북 세력을 막 놔두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걸로 망할 나라.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까 과도로 한미 동맹이 끊어질 거면 벌써 끊어졌어요. 과도 그쵸, 하나로. 네. 그럼 종북 세력을 놔두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유럽 같은 데서 미국 같은 데서 사상의 자유를 인정했단 말이죠. 네. 공산당이든 사회당이든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 다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안 망했어요. 더 잘 살아요. 맞아. 그럼 그걸 인정 안 한 나라들 특수성을 얘기하면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히틀러 독일, 무솔리니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 다 망했지 않습니까? 즉 결국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파시즘 체제로 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더 건강하기는커녕 나빠진다는 거죠. 강제로 억압하면 결국 폭력 행동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해주면 이번에 김기종 씨사 같은 사건이 안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폭력적인 행동을 안 쓸 수도 있었다는 거죠. 언로가 열려 있으면 계속 언로를 닫고 불법화시키고 탄압하면 결국 극렬한 행동이 나와요. 극렬화되죠. 그러면 그게 심해지면 내전이 되는 거고 내전이 심해지면 이제 전쟁 상태가 되는 거고 이런 역사의 악순환을 인류가 겪었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김기종 씨의 배우를 찾아라. 뭐 김기종 씨는 종북 좌빨이다. 뭐 종북 좌빨이 미국을 테러했다. 이런 등등의 흐름들이 있지만 뭐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사실 미국도 네. 좀 생각해봐야 된다. 저도 우리 애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제가 좋은 아빠인지 나쁜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왜 도대체 테러의 대상은 미국만 될까 하는 걸 생각해보라는 거죠. 왜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테러는 다 미국한테만 할까? 그쵸. 왜 그래요? 9.11도 9.11 테러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테러 했다 하면 미국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물론 이제 요새는 북유럽도 좀 당한 나라가 있고 몇 네. 군데 좀 섞여 있지만 그것도 다 미국이 하는 전쟁에 참가해서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 테러 대상은 다 미국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쁜 나라나.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도대체 미국은 근원적으로 남을 욕하기 전에 그렇게 테러를 당하는 신세에 빠졌을까? 뭐 좀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저는 미국 땅에서 안 나왔으면 밖으로 그냥 그 안에서만 살았으면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테러 당할 일 없어요. 자꾸 나가서 남의 나라에 군대를 보내고 쳐들어가고 간섭하고 하니까 테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IS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IS. 그쵸. IS. 네. IS도 원래 안 생길 거잖아요. 그 테러 단체가. 근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후세인 정권을 박살을 냈단 말이죠. 근데 네. 후세인 정권이 이제 기반하고 있던 게 수니파니에요. 네네네. 수니파 애들이 만든 게 IS 아니에요. 그 미국이 만든 거야, IS도 사실은. 근데 미국한테 또 테러를 하죠. 열받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라크가 아무리 후세인이 그렇다 쳐도 그냥 놔뒀으면 IS는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은 그런 군사적인 침략도 아니고 힘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핵심 이슈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 공격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이 얘기를 좀 들으시고 좀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사건을 쭉 검토해 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사회 이슈, 여기 이슈, 사회 이슈는 이렇게 1부가 마무리됐는데요. 청남이 시즌2에서는 사회 심리와 개인 상담 두 코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개인 상담에는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이제 순한 맛 고민과 매운맛 고민 두 파트고요. 이 순한 맛, 매운맛이 어떻게 나온 거죠?
제가 막 지었죠. 네, 진라면 순한 맛 매운맛 하다가 나왔습니다. 조금 순한 맛으로는 간단히 몇 개의 이야기를 아니구나. 순한 맛 고민은 매 방송마다 나가는 주제에 대한 고민들을 간단히 보내주시면 코멘트를 해주는 형식으로 간단히 몇 개를 이야기 나누겠고요. 매운맛 고민 순서에서는 우리 지금 만나에서처럼 상담 신청자를 직접 모시고 네, 얼굴은 안 나가지만 네,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너의 그 이메일 시간은 순한 맛 고민 시간으로 바뀌어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 순한 맛 고민 주제는 직장 상사 혹은 선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상사 혹은 선배에 대한 고민들을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메신저로 보내주시거나 네이버 카페에서 익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고민도 괜찮으니까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cchnami@gmail.com 네이버 카페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검색해 주시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입니다. 네, 많은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무리는 윤택 언니의 준비된 멘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이 왜 나왔냐면 밖으로는 절대 굽힐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아마 밖으로 이게 굽어지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 사회는 아 저거 비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을 보면 완벽하게 팔을 밖으로 굽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기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그런 사회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상으로 뭐 일부 방송을 좀 마쳐도 될까요? 네, 와! 방금 막 만든 거예요? 아니, 몇 번 써왔어요. 아, 잘 얘기하긴 하네요. 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